사는 게 괜히 피곤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나요? 작은 말 한마디가 계속 떠올라서 밤새 뒤척이는 날이 있나요? 왜 나만 이렇게 예민할까 스스로를 탓해 본 적 있나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길게 해보려고 합니다. 예민하고 섬세한 마음을 가진 분들, 특히 평생 남 걱정, 자식 걱정, 돈 걱정으로 힘드신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조금 깁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겁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마음에 박혀서 하루 종일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나를 향한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밤에 누우면 그 말이 다시 떠올라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서운하고 불안하고 나를 자책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지쳐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그런 상태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민한 자신을 탓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다른 사람들은 별것 아닌 일로 넘어가는데 나만 유난 떠는 것 같다. 이렇게 예민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나? 그런 생각에 스스로를 더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잠깐만 더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당신 자신을 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예민함은 사실 나쁜 게 아닙니다. 섬세하고 감수성이 풍부하고 눈치가 빠른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채는 능력입니다. 세상을 더 깊이 느낄 줄 아는 힘입니다. 문제는 예민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예민함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작은 것도 잘 봅니다. 상대방의 표정 변화, 목소리 톤, 말투의 작은 차이까지 알아챕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빨리 느낍니다. 누가 불편해하는지, 누가 화났는지, 누가 슬픈지 금방 압니다. 그래서 남들이 지나치는 것까지 마음에 담게 됩니다. 이게 때로는 힘들지만 잘 쓰면 오히려 좋은 점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힘이 되고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걸 느낀다는 건 사실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예민함을 미워하지 마세요. 다만 그 예민함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예민함을 짐이 아니라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은 달라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예민한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바로 생각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별것 아닌 일까지도 자꾸만 따져보게 됩니다. 상대방의 말 뒤에 무슨 뜻이 있을까 끝없이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계속 돌아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런 표정을 지었을까? 내가 뭔가 실수를 한 건 아닐까?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생각이 생각을 낳고 그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어느새 머릿속은 온통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이런 생각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몸까지 지치게 됩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낮에도 피곤하고 기운이 없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머리도 아프고 온몸이 무겁습니다.
생각이 몸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뜻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편안해진다고.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고 있으면 무거워지지만 놓아주면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를 합니다. 생각을 아예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없애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모든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라 붙잡을 생각과 흘려보낼 생각을 나누는 겁니다. 잠깐만 더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이 당신의 머릿속을 정말로 가볍게 만들어 줄 겁니다. 어떤 생각은 붙잡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문제를 풀어야 할 때 그런 생각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걱정과 불안은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는 생각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 당신에게 차가운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이런 생각이 계속 올라옵니다. 이때 한번 물어보세요. 이 생각이 지금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이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문제가 풀리는가? 대부분은 아닙니다. 그럼 그 생각은 흘려보내야 할 생각입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보세요. 이건 내가 붙잡고 있을 생각이 아니구나. 이건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나면 조금씩 놓아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한 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생각은 자꾸만 다시 올라옵니다. 파도처럼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놓아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처음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게 연습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건 억지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올라오는 걸 지켜보되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는 겁니다. 강물을 보세요. 물은 계속 흐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물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흐르도록 두는 겁니다. 물을 막으려고 하면 오히려 넘칩니다. 흐르도록 두면 자연스럽게 지나갑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이 떠올랐네 하고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냥 흘려보냅니다.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도록 둡니다. 처음엔 어렵습니다.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도 어렵고 놓아주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집니다. 어느 순간 생각이 올라와도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 생각도 왔네 하고 가볍게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혹시 지금도 머릿속이 복잡하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꼭 기억하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마음에 걸음망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걱정이나 불안한 생각이 올라올 때 이 걸음망으로 걸러보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 이 생각은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인가? 만약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결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 지금 이 순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 생각을 계속하면 상황이 나아지는가? 만약 나아진다면 생각해도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 생각은 놓아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 이 생각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 아니면 불안하게 하는가? 불안하게만 한다면 그건 버려야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질문으로 생각을 걸러보세요. 걸음망을 통과하지 못하는 생각은 과감히 놓아버리세요. 또 하나는 생각이 복잡해질 때 숨에 집중하는 겁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코로 숨이 들어오는 걸 느껴보세요.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걸 느껴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쉽니다. 입으로 숨이 나가는 걸 느껴보세요. 배가 들어가는 걸 느껴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집중해서 느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생각이 조금 느려집니다.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숨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숨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과거의 후회에서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좋습니다. 생각이 복잡할 때마다 숨에 집중해 보세요. 그게 마음을 가라앉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의 걱정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예민한 사람은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일도 크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말 한마디를 수십 번 되새깁니다. 왜 저렇게 말했을까? 무슨 뜻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나한테 불만이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계속 따져보고 또 따져봅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다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일은 가볍게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어떤 말은 그냥 듣고 흘려보내도 됩니다. 세상 모든 일의 뜻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일도 있다 하고 넘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퉁명스럽게 대했다고 해서 그게 꼭 당신 때문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날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일로 속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의 말투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걸 나와 연결 짓지 마세요. 세상은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건 나쁜 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걸 알면 남의 행동을 덜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 때문에 더 힘들어집니다. 예민한 사람은 완벽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 눈에 부족해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을 잘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완벽이란 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관계도 완벽한 삶도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실수를 해도 스스로를 덜 탓하게 됩니다. 남의 평가에도 덜 흔들리게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자주 해주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남의 감정과 문제를 전부 떠안지 않는 겁니다. 예민한 사람은 남의 고통을 잘 느낍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하면 나도 함께 힘들어집니다. 상대방이 우울하면 나도 우울해집니다. 상대방이 불안하면 나도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남의 문제까지 내 문제처럼 안고 삽니다. 상대방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편해지려면 내가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의 문제는 결국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대신 아파줄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대신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도울 수 있으면 돕되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선을 분명히 그으세요. 여기까지는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고 여기서부터는 그 사람의 몫이다. 그렇게 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야 오래 도울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떠안으면 결국 당신이 쓰러집니다. 당신이 쓰러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잠깐만 더 들어보세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실천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걱정만 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해보세요. 걱정은 생각 속에만 있습니다. 머릿속에서만 빙빙 돕니다. 행동은 현실을 바꿉니다. 실제로 무언가를 움직이게 합니다. 걱정이 생기면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그것도 행동입니다. 메모 하나, 계획 하나 세우는 것도 행동입니다. 그걸 하나만 해보세요. 그러면 걱정이 조금 줄어듭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행동은 걱정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걱정을 밖으로 꺼내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도 꼭 기억하세요. 남의 시선과 평가에서 한 발 물러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남의 눈을 의식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자꾸만 신경 쓰입니다. 남들이 나를 좋게 보지 않으면 괜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맞추려고 애씁니다. 내 진짜 모습을 숨기고 남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잘해도 안 좋게 보는 사람은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착해도 싫어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당신만 힘들어집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존중하면 됩니다. 남의 평가는 참고일 뿐 기준이 되어선 안 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면 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평생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입고 싶은 옷을 입어보세요.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보세요. 하고 싶은 말을 해보세요. 그렇게 작은 자유를 하나씩 늘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가 복잡할수록 몸을 움직여 보세요. 생각이 너무 많을 때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더 깊이 빠집니다. 일어나서 걸어보세요. 집 밖으로 나가서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세요. 가볍게 몸을 풀어보세요. 팔을 쭉 뻗고 몸을 좌우로 흔들어 보세요. 집 안 청소를
해보세요.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개거나 방을 정리해 보세요. 몸을 움직이면 생각이 조금씩 흩어집니다. 마음도 따라서 가벼워집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입니다. 몸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생활 리듬을 조금만 바꿔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똑같이 맞춰 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려고 노력해 보세요. 밤에 자는 시간도 규칙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가능하면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 보세요. 작은 규칙이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리듬이 생기면 생각도 덜 복잡해집니다. 예측할 수 있는 하루가 불안을 줄여줍니다. 매일 아침 간단하게 몸을 풀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잠깐 산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규칙들이 하루를 편안하게 시작하게 해줍니다.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하지 마세요. 예민한 사람은 모든 관계를 다 챙기려 합니다. 모두에게 친절하려 하고 모두에게 맞추려 합니다. 모두를 기쁘게 하려 하고 모두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자신은 없어집니다. 내 감정은 뒤로 미루고 내 생각은 숨기고 내 바람은 억누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뭘 원하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관계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편안한 사람 몇 명과 깊이 지내는 게 많은 사람과 겉으로만 지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는 적당히 거리를 두세요.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는 사람, 만나고 나면 우울해지는 사람, 나를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드는 사람, 나를 자꾸 판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게 맞습니다. 거리 두기가 나쁜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편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힘을 많이 씁니다. 남들과 함께 있으면 계속 긴장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고 분위기를 맞추고 말과 행동을 조심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나면 피곤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혼자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혼자 산책하는 시간, 혼자 음악을 듣는 시간, 혼자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 그런 시간이 당신을 회복시켜 줍니다. 고요한 시간 속에서 당신은 다시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흩어졌던 힘을 다시 모을 수 있습니다. 비워졌던 마음을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운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나를 돌보는 시간입니다.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최소 30분이라도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계획대로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예상과 다른 일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세상은 원래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세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받아들이세요. 날씨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산을 쓰거나 옷을 더 입거나 실내로 들어가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 자체를 바꿀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은 바꿀 수 있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인 후에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감정과 남의 감정을 나누어 보는 연습을 하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정말 내 것인가? 아니면 남의 감정을 내가 받아들인 것인가? 예민한 사람은 남의 감정을 흡수합니다. 상대방이 화나면 나도 불안해지고 상대방이 슬프면 나도 우울해집니다. 상대방이 긴장하면 나도 긴장하고 상대방이 짜증내면 나도 위축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내 감정은 아닙니다. 내 감정과 남의 감정을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건 내 것이고 이건 상대방의 것이다. 그렇게 나누어 보세요. 상대방이 화났다고 해서 그게 내 잘못은 아닐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안하다고 해서 내가 불안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나고 상대방은 상대방입니다. 선을 분명히 하세요. 그러면 불필요하게 무거운 감정을 덜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남의 감정까지 전부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갑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각자의 감정은 각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잠깐만 더 들어보세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평생 남 걱정, 가족 걱정, 자식 걱정만 하느라 정작 나를 돌보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 든 세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 일보다 남의 일을 먼저 챙기고 내 마음보다 남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며 살았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옳은 거라고 배웠습니다.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정작 나는 어디 있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가족 일에 마음을 쏟다 보니 내 몸은 지쳐 있고 내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현실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식을 걱정하면 자식이 더 잘 될까요? 밤새 걱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풀릴까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은 그냥 걱정으로 끝날 뿐입니다. 오히려 당신만 지칩니다. 당신만 힘들어집니다. 당신의 건강만 나빠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뜻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고. 자식에 대한 걱정도 어쩌면 집착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집착입니다. 좋은 마음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집착입니다. 자식도 결국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당신이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대신 고민해 줄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대신 선택해 줄 수도 없습니다. 자식은 자기 길을 가야 하고 자기 실수도 하고 자기 배움도 얻어야 합니다. 그게 성장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부모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면 자식은 배울 기회를 잃습니다. 스스로 설 기회를 잃습니다. 강해질 기회를 잃습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 실패를 통해 자라는 게 인생입니다. 부모가 그 기회를 빼앗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걱정과 간섭이 오히려 관계를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감시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 믿음을 못 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통제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는 멀어집니다. 마음은 다칩니다. 대화는 줄어듭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닐 텐데 결과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차라리 한 발 물러서세요. 믿고 바라보세요. 응원하되 간섭하지 마세요. 조언은 하되 강요하지 마세요. 도와주되 떠안지 마세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게 성숙한 사랑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편안해야 가족도 편안해집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당신이 불안하면 그 불안이 가족에게 전해집니다. 당신이 걱정하면 그 걱정이 가족을 누릅니다. 당신이 우울하면 그 우울함이 집안 분위기를 무겁게 만듭니다. 반대로 당신이 평온하면 그 평온함이 가족에게 퍼집니다. 당신이 웃으면 가족도 따라 웃습니다. 당신이 여유로우면 가족도 여유를 느낍니다. 가족을 위한다면 먼저 당신 자신을 돌보세요.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게 가족을 위하는 길입니다. 당신이 쓰러지면 가족도 흔들립니다. 당신이 단단하면 가족도 안정됩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70대, 8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루 중 1시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보세요. 책을 읽어도 좋고, 산책을 해도 좋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음악을 들어도 좋고, 그림을 그려도 좋고, 글을 써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 누구 눈치 보지 않는 시간. 누구에게 설명할 필요 없는 시간. 그런 시간이 쌓이면 당신은 조금씩 회복됩니다. 잃어버렸던 나를 다시 찾게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그러니 집착하지 말라는 것. 자식도 변하고, 가족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영원한 건 없습니다. 어제의 자식과 오늘의 자식은 다릅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와 다르듯이. 그러니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흘러가도록 두세요. 집착 대신 믿음을 가지세요. 걱정 대신 응원을 보내세요. 통제 대신 자유를 주세요.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혹시 지금도 자식 걱정에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도 가족 일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를 꼭 들어보세요. 돈과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병원도 가고 약도 사고 생활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돈 걱정을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 커지면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불안하고 적게 가진 사람도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한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쥐고 있으면 안심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잃을까봐 더 불안해집니다. 더 모아야 한다는 생각에 쉴 틈이 없습니다. 이게 충분한가? 이것만으로 괜찮을까? 끝없이 걱정합니다.
병원비가 더 들면 어떡하지?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은 가난합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너무 돈 이야기만 하면 사람 사이에 거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가족끼리도 돈 이야기만 나오면 분위기가 차가워질 때가 있습니다. 서로 의심하고 서로 따지고 서로 서운해합니다. 누가 얼마 가졌는지, 누가 얼마 받았는지 그런 이야기로 다툽니다. 돈이 관계를 망칠 때도 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관계인데 돈 때문에 관계가 깨지면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나빠지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건 과거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때 좀 더 아껴뒀어야 했는데, 그때 그 땅을 샀어야 했는데, 그때 투자를 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일을 했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지나간 일을 계속 후회합니다. 하지만 과거를 후회한다고 해서 지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후회가 지금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지금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나간 일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마음을 묶어 두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잘 관리하고 지금부터라도 지혜롭게 쓰면 됩니다. 잠깐만 더 들어보세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많이 남기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자식에게 물려줄 게 있으면 좋습니다. 자식이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혜입니다. 태도입니다. 삶의 본보기입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지혜는 평생 남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어떻게 사람을 대했는지, 그런 모습이 자식에게 진짜 유산입니다. 자식이 힘들 때 당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헤맬 때 당신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유산입니다. 돈을 많이 남겨준다고 해서 자식이 꼭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자식끼리 다툴 수도 있습니다. 유산 때문에 형제자매가 원수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돈 때문에 자식이 게을러질 수도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그냥 부모 재산에 기대어 사는 자식도 있습니다. 그게 자식을 위하는 길일까요? 진짜 중요한 건 자식이 스스로 살아갈 힘을 갖는 겁니다. 그 힘은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모습,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짜 유산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의 희생이 항상 감사로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이 말이 좀 쓰라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희생해도 자식이 그걸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해줘도 자식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주어도 자식이 고마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대를 크게 할수록 상처도 커집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 나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왜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당신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해줄 수 있으면 해주되 그에 대한 보답을 기대하지 마세요. 베풀음은 베풀음 자체로 끝나야 합니다. 대가를 바라는 순간 그건 거래가 됩니다.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그래야 당신도 자유롭습니다. 그래야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노후는 결국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자식이 돌봐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도 자기 삶이 바쁩니다. 자식도 자기 고민이 있습니다. 자식도 자기 가족이 있습니다. 당신을 돌보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도 해야 하고 자기 아이들도 키워야 하고 시간도 돈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내 노후는 내가 준비해야 합니다. 내 건강은 내가 챙겨야 합니다. 내 마음은 내가 돌봐야 합니다. 내 생활은 내가 관리해야 합니다. 내가 남의 짐이 되지 않는 것, 내 삶을 스스로 지키는 것,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게 자식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스스로 건강하고 스스로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자식을 편하게 하는 길입니다. 자식이 나를 걱정하느라 힘들어하지 않도록 내가 스스로 잘 지내는 게 중요합니다. 돈은 삶을 도와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면 당신은 돈의 종이 됩니다. 돈을 다스릴 줄 알아야 당신이 주인입니다. 돈이 있으면 편리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집니다.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돈이 적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마음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지금 이 순간을 감사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그런 마음이 진짜 부자를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뜻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탐욕을 조심하라고. 돈에 대한 욕심, 재산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 필요한 만큼 가지고 필요한 만큼 쓰고 나머지는 내려놓으라고. 그게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많이 가지려고만 하지 말고 잘 쓸 줄도 알아야 한다고. 나를 위해서도 쓰고 남을 위해서도 쓰고 의미 있는 곳에 쓰라고. 그렇게 쓴 돈이 진짜 가치 있는 돈이라고.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부족합니까? 아니면 충분한데 불안한 마음이 더 가지고 싶게 만드는 겁니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충분한데도 마음이 만족을 모릅니다. 더 가져야 한다고, 더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이 불안을 만듭니다. 그러니 조금씩 연습해 보세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연습.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는 연습. 오늘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집에서 잘 수 있다는 것.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 이런 평범한 것들에 감사해 보세요. 그 연습이 쌓이면 돈에 대한 집착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돈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민함과 섬세함은 나쁜 게 아닙니다. 잘 다루면 오히려
깊은 평화와 지혜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들, 당신이 알아채는 것들이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걸 느낀다는 건 특별한 능력입니다. 다만 그 예민함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 걱정을 흘려보내는 연습, 남의 감정과 내 감정을 나누는 연습,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연습, 남의 시선에서 한 발 물러서는 연습. 이런 작은 연습들이 모여서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바뀝니다. 하지만 분명히 바뀝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평생 남 걱정, 자식 걱정, 가족 걱정만 하며 살아온 당신. 평생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먼저 챙기며 살아온 당신. 이제는 나를 돌볼 때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때입니다. 나를 사랑할 때입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건강한 겁니다.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평온해야 남에게도 평온함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빈 항아리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채워져 있어야 남에게 줄 수 있습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을 완전히 내려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걱정이 집착이 되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믿고 바라보되 간섭하지 마세요. 걱정하되 그 걱정에 빠지지 마세요. 돈을 준비하되 돈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균형입니다. 내가 평온해질수록 내 주변도 자연스럽게 평온해집니다. 당신의 평화가 가족에게 전해집니다. 당신의 미소가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갑니다. 모래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가듯 당신의 평온함도 그렇게 퍼져나갑니다. 한 사람이 평온해지면 그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가족이 편해지고 주변 사람들이 편해집니다. 그러니 먼저 당신이 평온해지세요. 먼저 당신이 행복해지세요. 그게 세상을 밝히는 길입니다. 그게 진짜 좋은 일입니다. 오늘 이 긴 영상을 다 들으셨다면 아주 작은 한 가지라도 해보세요. 오늘 하루 한 번만이라도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오늘 하루 한 번만이라도 떠오르는 걱정을 놓아보세요. 오늘 하루 한 번만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하루 한 번만이라도 가진 것에 감사해보세요.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모여서 당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가면 됩니다. 급하게 갈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자기 속도에 맞춰 가면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많이 견뎌왔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조금 쉬어 가도 됩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이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따뜻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